자, 지금부터 3단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3단원에서는 받침의 발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침의 발음 중에서 기역, 디귿, 비읍의 발음과 그 다음에 겹받침의 발음, 그리고 히읗의 발음, 그리고 연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기역, 디귿, 비읍의 발음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자음에 대해서 공부할 때 겹받침, 즉 종성으로 쓰일 수 있는 자음의 받침 중에서 겹받침과 함께 27개의 받침 발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자음들 중에서 우리가 그 자음 27개가 모두 발음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표기상으로는 27개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발음으로, 자음의 발음으로 구현될 때에는 크게 7개의 대표 발음으로 구현되게 됩니다. 그 7개의 대표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 발음의 그 종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은 아니고 왜냐하면 시옷은 디귿으로 대표 발음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응, 이렇게 7개의 자음이 대표 발음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3개, 기역, 디귿, 비읍의 발음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랑에 나와 있는 것이 조금 전 설명한 받침 소리로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기와 이 발음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표기상으로는 쓰일 수 있지만 그 표기에 쓰인 자음들이 대표로 이렇게 7개의 발음으로 대표로 구현된다는 점을 꼭 이제 앞으로 배울 단어의 예들과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구항에서는 그 중에서 받침 쌍기역, 키읔, 그리고 시옷, 쌍시옷, 지읒, 치읒, 티읒, 그리고 피읍, 이렇게 3 종류의 자음들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인 기역과 디귿과 비읍으로 발음한다 라는 규정에 대해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기역 받침 발음을 가지고 있는 예로서 각. 자, 3번 읽었습니다. 자, 발음이 모두 똑같죠. 하지만 표기는 모두 3개가 다른 것입니다. 기역이 받침으로 쓰인 경우 각, 첫 번째. 그리고 키읔이 받침으로 쓰인 각,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쌍기역이 받침으로 쓰인 각입니다. 모두 발음이 똑같이 기역 받침의 발음으로 소리가 나죠. 자, 이렇게 키읔과 쌍기역이 기역으로 소리가 대표로 난다 해서 대표 받침 발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역으로 대표로 소리가 나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저 쌍시옷과 쌍시옷을 포함한 시옷, 지읒, 치읒 이런 자음들도 디귿으로 소리가 나고 그리고 비읍은 피읍으로 소리가 나는 이런 것을 각각의 예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디귿으로 표기가 된 디귿, 지읒, 시옷, 치읒, 쌍시옷, 티읒. 자, 이런 것이 다 소리를 내보면 발음을 해보면 갓 모두 6번 똑같은 소리가 나죠. 자, 디귿으로 대표됩니다. 자, 그리고 비읍 받침과 피읍 받침 모두가 갑 이렇게 어말에 쓰이거나 자음 앞에 쓰이는 소리로 났을 때는 비읍으로 대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기와 달리 대표로 소리 날 수 있는 받침의 발음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대표 받침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에 각각의 예들이 있는데 이 예들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함께 수업 시간을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겹받침 발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모어하자들도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겹받침이라는 것은 우리가 27개의 받침으로 쓰일 수 있는 그 자음들을 살펴보았을 때 꽤 많은 종류의 받침들, 자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시팡을 보도록 할게요. 시팡에서 기역 시옷, 니은 지읒,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읒, 그리고 비읍 시옷 이렇게 4 종류의 겹받침을 들었는데 자, 이러한 겹받침들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그러니까 끝에 쓰이거나 자음 앞에 쓰였을 때, 뒤에 모음이 오는 경우는 다루지 않습니다. 모음이 왔을 경우에는 이 문제가 달라집니다. 겹 자음일 때, 모음이 뒤에 따라 나올 때는 일반적으로 자음 겹받침 중에 하나는 그 종성에 남고 하나는 모음 쪽으로 가서 다음 음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여기서는 다른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이 기역 시옷은 기역으로, 그 다음에 니은 지읒은 니은으로, 그리고 리을 비읍, 리을 시옷, 리을 티읕은 리을로, 그 다음에 비읍 시옷은 비읍으로 대표 발음으로 소리 난다라는 것이 10항의 예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고 11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자, 시조의 한 문구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넋에서 자, 기역 시옷 받침 자음이 쓰였죠. 겹자음. 자, 이 넋을 단독으로 소리 낼 때 넋. 기역 쪽으로 소리를 내죠. 시옷 쪽으로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시옷 쪽으로 소리를 낸다면 넛 디귿으로 다시 대표로 소리가 나겠죠. 그런데 시옷 쪽으로 소리 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겹받침 중에서 겹자음 중에서 앞에 있는 기역 쪽으로 소리를 대표로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넉. 자, 그래서 넉. 지금 니은 지읒도 안이라고 나와 있지만 안따 할 때의 안. 그래서 니은 지읒의 겹자음으로 쓰인 겹받침인데 니은 지읒 중에서 앞에 있는 니은으로 대표 발음으로 소리 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0항의 경우는 이렇게 겹자음으로 되어 있는 겹받침일 경우에 앞쪽에 있는 자음들로 대표로 발음하는 경우의 예를 10항에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11항을 보도록 하는데 11항도 마찬가지로 겹받침 발음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리을 기역, 리을 미음, 리을 피읍 이제 세 개의 종류가 나왔는데 자, 이 겹받침들도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기역과 미음과 비읍으로 대표로 발음을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자, 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리을 기역이 받침으로 있는 단어가 꽤 많은데 자, 책을 읽다일까요? 읽다일까요? 자,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모아자들도 그냥 무의식적으로 다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발음 하나가 잘못됐다고 의사소통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확한 발음은 무엇이고 우리가 표준 발음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사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리을 기역 받침이 들어가 있는 단어를 읽을 때 표준 발음법에 따른다면 기역으로 대표 발음 소리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책을 읽다가 아니라 책을 읽다입니다. 하늘이 맑다가 아니라 하늘이 막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처음 한국어를 접하는 외국인 화자에게도 정확하게 알려준다면 그들도 혼동하지 않고 배운 대로 정확하게 발음할 수 있고 우리 매끄러운 한국어 발음을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시간이 될 수 있겠죠. 자, 리을 미음의 경우도 삼, 암 이런 경우처럼 미음으로 대표 발음을 소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겹자음으로 겹쳐서 받침이 두 개가 받침은 하나인데 겹자음이 나왔을 때 우리가 이것을 리을로 해야 돼, 기역으로 해야 돼. 둘 다 대표 발음으로 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을 가진 대표 자음들이기 때문에 혼동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리을 기역 겹받침일 땐 기역이구나. 리을 미음으로 쓰였을 땐 미음이구나. 그다음 리을 피읍으로 들어간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뭐가 있을까요? 시조 한 수를 잘 읊어보세요. 자, 읊다일까요? 읍다일까요? 자, 리을 피읍이 들어간 단어, 리을 피읍. 자, 시조를 또는 시 한 수를 읍다입니다. 자, 리을 피읍 중에서 리을이 아니라 뒤쪽에 있는 피읍. 그런데 피읍은 대표 발음으로 소리 날 수가 없습니다. 피읍이 대표로 낼 수 있는 발음은 바로 비읍이기 때문에 비읍으로 소리를 내서 읍다입니다. 자, 이렇게 이 11항은 상당히 모호하자들도 헷갈리고 있고 혼동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정확하게 그리고 한국어를 지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경우에도 정확하게 알고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11항의 경우 살펴보았고 예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항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자, 겹받침이 모음으로. 자, 이제는 이제 뒤에 자음이 아니라 모음이 따라 나왔을 때입니다. 자, 근데 모음 중에서 약간 또 종류를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모음 중에서 그 형식 형태소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 실질 형태소가 아니라 조사나 어미, 전미사어처럼 문법적인 형태소의 그 기능을 하는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경우에는 앞에 겹받침 중에서 뒤에 것만을 뒤쪽으로 뒤에 음절로 옮겨서 발음하면 됩니다. 즉 하나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자, 그것의 예는 이따가 한꺼번에 구체적으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 쓰여진 것처럼 바, 리을, 비읍 겹받침의 경우입니다. 자, 바, 리을, 비읍 겹받침의 경우에 이것을 발로 하느냐, 밥으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우선 그 표준 발음법에 의하면 리을, 비읍의 겹받침일 경우에는 리을로 발음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해서 7 다음에 8이죠. 8의 단어 표기, 받침의 표기가 바로 리을, 비읍이죠. 우리가 아무도 여덟하지 않습니다. 8입니다. 자, 리을, 비읍 받침일 경우에는 리을이 대표 받침의 그 발음으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에 적용을 한다면 이 바, 리을, 비읍 받침의 경우도 리을, 비읍 받침이 쓰였으므로 리을의 대표 받침 발음을 적용하여 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앞에 다만이 있습니다. 즉 예외라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발이 아니라 밥입니다. 자, 밥은 자음 앞에서, 그러니까 어간 밥은 자음 앞에서 밥으로 발음하고, 그 다음에 이 밥 제외한 다른 리을, 비읍은 다 리을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리을, 비읍 받침의 경우에도 사실은 널입니다. 넓고 넓은 바닷가에. 자, 넓다. 넓다가 아니라 넓답니다. 자, 넓다인데 넓다라고 발음을 해야 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넙으로 합니다. 밥처럼. 그 경우는 저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넙둥굴다와 넙죽하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만 비읍이고 다른 부분은 다 리을, 비읍 겹받침일 경우에는 리을로 대표 받침으로 발음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겹받침 발음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얘들이 몇 개 나와 있는데요. 자, 널은 리을, 비읍 겹받침일 때 널이 대표 발음이고, 자, 그 리을 시오실 때 리을이고, 리을 티으실 때 앞에 있는 리을이고, 그 다음에 비읍 시오실 때 앞에 있는 비읍입니다. 자, 모두 다 이 겹받침 중에서 앞에 있는 자음들이 대표 발음이 되었죠. 자, 그다음 리을 기역일 때는 뒤에 있는 기역, 리을 미음일 때도 뒤에 있는 미음, 리을 피읍일 때는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피읍인데 피읍은 대표 발음으로 소리 날 수 없기 때문에 대표 발음인 비읍으로 소리를 내야 됩니다. 자, 여기 교재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만 보충하여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을 기역일 경우인데요. 리을 기역일 경우에 뒤에 있는 기역이 대표 발음이 되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는 읽다이지만 책을 읽고일 때는 리을이 대표 발음이 됩니다. 그 이유는 뒤에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따라 나올 기역으로 시작하는 어미 또는 기역으로 시작하는 첫 소리가 따라 나올 때는 리을 기역 중에서 기역을 대표 발음으로 하지 않고 앞에 있는 리을을 대표 발음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 그리고 책을 읽지, 그 다음에 책을 읽고가 아니라 책을 읽고라고 발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좀 주의한다면 아주 정확한 표준 발음을 구사할 수 있는 그런 한국어 사용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예들이 여기 몇 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이 교재를 통해서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받침 발음과 관련된 세 번째, 히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읗이 조금 복잡하거나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자음에 해당합니다. 우리 자음 중에서 맨 끝에 위치한, 그러니까 순서상, 사전에 올리는 순서상 맨 끝에 있는 목청 소리에 해당하는 히읗인데, 자, 히읗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사항만 살펴보도록 하면, 자, 받침으로 히읗이 쓰였을 때, 자, 히읗이 들어간 겹받침은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을 포함하여 히읗. 자, 히읗 뒤에 기역, 디귿, 지읒. 자, 이 세 가지가 결합되는 경우에 뒤음절의 첫 소리인 기역, 디귿, 지읒과 히읗을 합쳐서 소리 자체가 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문법 쪽에서 의문 현상에서 얘기할 때는 유기음화 현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축약이라는 현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히읗으로 인해서 히읗과 기역이 만나서 키읔으로, 히읗과 디귿이 만나서 티읕으로, 히읗과 지읒이 만나서 치읒으로 됩니다. 자, 소리가 완전히 소리의 성질이 바뀌죠. 자, 이렇게 기역이 키읔으로, 디귿이 티읕으로, 지읒이 치읒으로 평음이었던 것이, 예사소리였던 것이 소리에 어떤 기가 들어가고 바람이 세게 들어가는 소리인 크, 트, 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격음 또는 거센 소리, 바로 이 유기음. 그래서 이게 유기음이 아닌 것이 히읗 때문에 유기음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유기음화라고 하여 설명할 수 있는 의문 현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드는 것은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노코가 있네요. 자, 노코. 히읗의 첫 소리 기역이 따라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저 히읗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말고 히읗이 있다면 이제 가장 생각해야 될 게 뒤에 뭐가 있느냐, 같이 무엇이 어떤 자음이 따라 나오느냐에 따라서, 자, 기역, 디귿, 지읒이 따라 나올 때는 유기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노코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히읗이 기역에 합쳐진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하나의 또 다른 음운, 자음이 소리로 나게 되죠. 자, 히읗 다음에 디귿이 와서 조턴, 히읗 다음에 지읒이 와서 치읒인 싸치,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자, 유기음화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히읗 다음에 기역, 디귿, 지읒이 따라 나올 때의 그 현상에 대해서 지금 12항의 첫 번째에서 얘기를 했다면, 자, 그 순서가 반대로 받침 기역, 그리고 리을 기역 포함한 기역, 그리고 디귿, 그리고 비읍, 그리고 지읒. 마찬가지로 기역, 비읍, 지읒은 1번 조항과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디귿 하나까지 더해서 기역 계열,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에 비읍 계열, 그 다음에 지읒.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의 받침들 다음에 히읗이 따라 나올 때, 뒤에 첫 소리가 히읗일 때도 마찬가지로 키읔, 티읕, 피읕, 치읒인 유기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뒤에 얘는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붙임 2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되는, 자, 규정에 따라 디귿으로 발음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디귿으로 발음되는, 즉 디귿이 아니었던 시옷이나 쌍시옷이나 티읕 같은 경우에 대표음이 디귿으로 소리 난다고 그랬죠. 그렇게 규정에 따라 디귿이 될 수 있는, 소리가 발음이 디귿이 될 수 있는 그 규정일 때도 마찬가지로 이에 준한다. 이에 준한다 하면 디귿이 대표 발음으로 될 수 있는 어떤 표기상의 단어가 있을 때 뒤에 히읗이 따라 나올 때 마찬가지로 유기음화가 일어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2번 항을 보면 히읗 그리고 히읗이 들어간 니은 히읗과 리을 히읗 뒤에 시옷이 결합되는 경우를 또 따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항을 두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또 항상 이렇게 특이하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에 따로 두어서 정확하게 표준발음법에서 다루고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히읗 계열과 뒤에 시옷이 왔을 경우에는 시옷을 쌍시옷으로 발음하게 됩니다. 우리가 뭐 지금 현대어선 많이 사용하지 않는 어미이긴 하지만 뭐뭐가 닷소, 다 히읗 받침인 다타에서 닷 플러스 소, 뭐뭐 하소, 잘 쓰지 않죠, 어미를. 근데 닷소 했을 때 그것을 표준발음법에 맞게 발음을 한다면 히읗 다음에 시옷이 왔기 때문에 쌍시옷으로 발음을 하면 됩니다. 그냥 닷소, 이런 것이 표준발음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항목, 히읗 뒤에
계속 이제 히읗만 나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3번은 히읗 발음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그 경우의 예들이 있습니다. 히읗 뒤에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발음하냐? 히읗 다음에 니은이 왔을 경우에는 니은으로 발음을 합니다. 자, 무엇을 니은으로 하냐면 히읗을 니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보죠. 책을 책상 위에 놓다. 자, 놓다를 어미 변화를 시켜볼까요? 놓는다. 자, 놓는다. 놓는다에서 노, 히읗 받침, 는다. 자, 히읗 뒤에 니은 왔죠? 그럴 경우에 히읗을 니은으로 발음하여 놓는다. 책을 어디 위에 쌓는다. 역시 히읗 받침 다음에 니은이 왔을 때 쌓는다.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경우가 다 이렇게 규정상 정해져 있습니다. 자, 붙임, 그와 관련된 붙임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니은, 히읗, 니을 뒤에 오는 그 니은이 결합되는 경우에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자, 이것은 좀 이따 같이 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히읗. 역시 히읗 계열입니다. 니은, 히읗, 니을, 히읗 다 포함하여. 자, 히읗 뒤에 모음이 왔을 경우에는 어떡하냐? 그럴 때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는다. 놓아봅시다. 책상 위에 책을 놓아봅시다 할 때 노화라고 하지 않죠. 그 다음에 날씨가 좋은 날이다 했을 때 좋은 아니죠. 좋은이죠. 이렇게 히읗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전미사가 올 때는 히읗을 발음하지 않고 생략합니다. 자, 이렇게 히읗과 관련된 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 예를 좀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소 예를 봤죠. 그 다음에 놓는다, 히읗 다음에 니은 와서 히읗이 니은으로 변한 놓는다 살펴보았고, 앉는다, 하지 않는다, 니은 히읗 역시 니은 히읗 역시 그 히읗은 소리가 나지 않고 니은으로 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그 히읗 다음에 모음으로 시작된 전미사나 조사가 왔을 때 히읗이 소리 나지 않고 나은, 쌓이다 이렇게 되는 예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받침 발음과 관련해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연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음은 사실 그 따로 어떤 음운 규정이나 규칙에서 따로 이렇게 규정으로 다루지는 요즘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모음이 따라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소리가 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법칙이다, 규칙이다라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워낙 일반적으로 일어나고 당연하게 일어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도록 하면 자, 14항과 15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아다시피 소리와 소리가 바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됩니다. 뒤에 이제 모음이 따라 나올 때 우리 연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받침과 상관하여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홑받침, 겹받침이 아닌 홑받침이나 겹받침, 쌍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나 전미사와 같이 그런 그 형식 성태소와 결합될 때는 제 음가대로 자기의 그 소리대로 뒤 음절 첫 소리로 옮겨서 발음을 하면 됩니다. 자, 여기 바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옷이 예를 들어서 옷이 넉넉하게 잘 맞는다, 몸에 잘 맞는다 할 때 옷이. 자, 옷이에서 뒤에 모음인 이가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이 홑받침인 시옷이 모음 이에 연음되어 옷이라고 발음하면 됩니다. 이것을 시옷을 대표 받침 그 발음인 디귿으로 바꿔서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거는 뒤에 그 종류가 다른 실제 형태소가 올 때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나 이렇게 전미사가 따라 나올 때는 그대로 연음시키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쌍시옷이 왔을 때도 그대로 연음시켜서 있어. 그 다음에 꽃을 꺾지 마세요. 자, 꽃을도 치읓 받침이 그대로 뒤에 모음인 으 쪽으로 넘어가서, 즉 연음되어서 그대로 읽어주면 됩니다. 꽃을. 이걸 꽃을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발음이죠. 자, 앞으로 그다음에 덮이다. 자, 이 덮이다를 한번 볼게요. 덮이다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발음된 덮이다만 볼게요. 자, 덮이다.
연음해서 피읍 받침이 모음인 이에 연음되어서 덮이다가 됐는데 덮이다와 똑같이 발음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자, 덮다라는 우리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비읍 받침인 덮다. 덮다에 히 전미사가 붙어서 덮이다가 됐을 때, 자, 덮이다도 결과적으로 이 덮이다의 발음과 똑같습니다. 그 연음된 것이 아니죠. 이 연음된 경우에는 피읍 받침인 덮에 이 몸이 와서 따라 나서 그대로 연음돼서 덮이다는 거고, 좀 전에 말한 덮히다의 발음인 덮이다의 경우는 좀 전에 우리가 배운 유기음화 생각나시죠? 비읍에 히읗이 와서 피읍이 되는 유기음화 현상이 일어나서 덮이다가 결과적으로 같은 발음의 형태로 됐지만 전혀 다른 단어의 발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점도 이렇게 우리 한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이렇게 관심 있게 찾아본다면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망이 뒤에 어떤 그 실질적인 의미를 지니지 않은 그런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전미사가 왔을 때 그대로 연음되는 경우였다면 15항의 경우는 이거와는 좀 다릅니다. 받침 뒤에 모음은 모음인데 아어오우위 자, 모음은 모음인데 자, 이 모음들이 실질 형태소, 그 실질적 의미를 지닌 실질 형태소와 연결됐을 경우에는 바로 연음되지 않고 대표음으로 바뀐 다음에 연음을 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겉옷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이것을 만약에 그냥 연음 법칙, 그냥 연음된다고 생각했다면 겉옷이 되겠죠. 겉옷. 그렇지만 겉옷이 되지 않고 겉옷이라고 발음해야 되는 이유는 옷이 형식 형태소가 아닌 실질 형태소입니다. 옷 하나의 아주 완전한 자격을 가진 하나의 명사지요. 그래서 티읕 앞에 있는 티읕 자음이 받침이 그대로 티읕이 아니라 대표 자음인 디귿으로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연음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으로 바뀌어서 겉, 그 다음에 옷에 연음하여 겉옷, 그 다음에 다시 옷에 있는 받침인 시옷은 다시 대표 받침인 디귿으로 바뀌어서 겉옷. 자,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15항과 관련된 설명이었습니다. 다 이제 규정 부분을 관련하여 설명하였는데 여기까지 어려운 부분이 없었나요?